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가 챕터 3 DM을 하고 있고요. 지난 시간까지 걸쳐서 30페이지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30페이지부터 이어지는 Reviewing the Principles를 해볼 건데 제 생각에는 오늘 챕터를 끝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네, 뒤에 뭐 몇 가지가 없기 때문에 아마 두 영상 안에서 끝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우리 같이 보도록 할게요. Reviewing the Principles. 자,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는 이 섹션에서 하는 게 주로 제가 지난 챕터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는 게 뭐냐면 앞에 있는 그 원리들을 앞에는 이제 observation, 그러니까 앞에 있는 observation을 통해서 그 안에 내재한 백그라운드 프린시플을 알아봤고 그렇다면 이런 프린시플들을 한 번 더 여기 오른쪽 칼럼에 쓰여져 있던 이 프린시플들을 한 번 더 보면서 그러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보고 한번 평가해보는 왜 여기서 이런 걸 채택하고 있는지 한번 더 멀리서 전체적 작가 시점에서 한번 더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에요. 볼게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Now let us consider the principles of the DM as they are arranged in answer to the 10 questions posed earlier. 그래서 앞선 10개의 질문에 상응해서 한번 문답을 해보자. 이 DM은 어떠한지 GTM에도 유사한 걸 했죠. 1번이요. What are the goals of teachers who use the direct method? 자, direct method를 쓰는 선생님이라면 그 선생님의 내재하고 있는 이 교육의 목표가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뭐라는 얘기입니까? 당연히 앞선 GTM과는 다르게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영어 학습이라고 했죠. 그래서 teachers who use the direct method intend that 뭐뭐를 의도하다라는 단어 아시죠? 의도합니다. That students learn how to communicate in the target language. L2로 어떻게 의사소통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에 중점을 두는 교사라면 DM을 쓰게 됩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In order to the successfully, 이 this가 의미하는 건 뭐다? Teaching how to communicate in the target language. 맞죠? 이거를 성공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는 students should learn to think in the target language. 자, 영어로 생각하는 법도 배워야 한다. 자, 이래서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첫 번째로 따라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DM에서의 수업의 최종적인 목표는 의사소통 능력 신장이며 의사소통 능력이 신장된다.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목표 언어로 사고 능력하고 목표 언어하고 연결시켜서 한국말 어떻게 적을까요? 목표 언어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 개발이라고 적을게요. 생각조차도 영어를 이용해서 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수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겉과 속이네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그렇게 보이지만 인간의 그 속에도 속사정도 뇌 속에도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머릿속으로 영어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동시에 드는 거죠. 그래서 수업 중 L2만 사용하고 그러니까 수업 중 L2만 사용한다는 게 아주 중요한 뭐랄까요? 명분으로 이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자, 앞서서 이제 GTM 같은 경우는 목표가 뭐였어요? Oral Proficiency예요. 구두 발화 능력이에요. GTM에서의 목표는 구두 발화 능력이 아니에요. 맞죠? DM에서의 목표 능력은 구두 발화 능력이에요. 자, 우리가 구두 발화 능력이라는 거를 영어로 oral proficiency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랄이라는 거는 구두로 하는 거죠. spoken이잖아요. proficiency라는 것은 능숙도죠. 숙달도죠. 그래서 oral proficiency, 얼마나 말로 영어를 잘할 수 있는가, 그거를 신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것이 바로 DM이고 반면에 GTM의 경우 이 목표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 목표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GTM으로 실컷 수업을 해놓고 교사 본인이 영어를 한 학기 내내 가르쳤는데 애들이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네? 이런 컴플레인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본인이 채택한 언어 교수법 자체가 그 백그라운드 히스토리가 백그라운드 프린시플에 오럴 프로피션시를 목표로 한다가 없어요. GTM에는 백그라운드에 이미. 근데 자기는 문법을 잘하기 때문에 학생들 문법을 꼭 가르쳐주고 싶어서 문법 수업을 한 달 내내 해놓고 애들이 영어로 말을 못하니까
얘들아, 너네는 왜 말을 못하세요? 내가 한 달 내내 가르쳤잖아요, 문법을. 이 컴플레인 하면 자격이 없다, 그런 자격이, 그 교사는. 그 사람은 메서드를 이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교사는 메서드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너네 영어 교육의 목표가 뭐니? 영어 학습 목표가 뭐니? 물어보고 저는요. 토익 시험 챕터 파트 4에서 파트 5에서 만점 받고 싶어요. 이러면 GTM만 하면 돼요. 그 문법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GTM만 하면 돼요. 너는 목표가 뭐니? 저는요. 외국인을 만났을 때 의사소통 잘하고 싶어요. 그럼 GTM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DM이나 다른 걸 해야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2번이요. What's the role of the teacher? 선생님의 역할. 맞죠? What is the role of the students? 학생의 역할. 수업 중에 이들이 역할이 무엇인가를 같이 보며 Although the teacher directs the class activities, 선생님은 수업을 진행을 하죠. 디렉터의 역할을 어떤 지도하고 지도 편달을 하지만 although the student role is less passive than in the GTM. 자, less passive. 수동적이긴 수동적이나 덜 수동적 이 말입니다. 덜 수동적. 또 덜 수동적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를 또 여러분 뭐 능동적 이렇게 해라 진짜. 이거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덜 수동적이라고 적혀 있지 능동적이라고 적혀 있지 않아요. 자, 능동적이란 뜻이 아니야. 그저 덜 수동적이라는 거야. 누구에 비해서? GTM에 비해서. 왜 덜 수동적이라고 하는 생각해 볼게요. 자, 우선 읽고요. The teacher and the students are more like partners in the teaching learning process. 이런 교수와 학습의 과정에서 그들은 마치 파트너의 역할이다. 즉, 아까 전에가 아니고 GTM에서 교사는 뭐라 그랬는데? authority 했던 거 생각나시죠? GTM에서의 교사는 수업 중 해라 말아라 하고 학생들은 그들의 컨트롤에 완벽하게 통제되어 있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었어요. 따라서 위계질서가 확실하겠죠. 상하관계. 선생님은 지시하는 사람이고 나는 따르는 사람이고 authority, 이게 hierarchy. 위계질서가 확실해요.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는 파트너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수직적인 관계였다면 밑에 여기는요. 덜 수직적 이거나 다소 수평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겠죠. 덜 수직적보다 다소 수평적이라고 할게요. 다소 수평적. 따라서 앞에 있는 GTM에서보다는 여기 DM에서 더욱더 학생들이 약간 리버럴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을 하고 또 질문도 자유롭게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학생을 선생님이 디렉트 한다는 거예요. 학생이 완벽하게 리버럴한 게 아니고 뭔가 선생님이 디렉터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authority하고 컨트롤러의 역할이었다면 DM에서의 선생님은 뭐랄까요? 디렉터의 역할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감독자, 감독하는 거. 봉준호처럼 감독의 역할이다, 디렉터의 역할이다. 그러면 디렉터의 역할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능동적인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질문하라 그러면 질문해야 되고 필린더 블랭크 하라면 필린더 블랭크 해야 되고 거기서 발음 틀렸나면 고쳐야 되고 다 같이 이야기해보자 그러면 다 같이 이야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능동적이란 말을 하지 않고 덜 수동적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학생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합니까? 수업에서? 갑자기 선생님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요. 선생님 저는요 앞으로 궁예가 되고 싶어가지고 예측하는 영어 표현을 좀 배우고 싶어요. 지 배우고 싶은 거 얘기하고 싶어요? 얘기해요? 안 해요. 일단 패턴과 커리큘럼은 다 정확하게 짜져 있어요. 단지 그 안에서 그 틀 안에서 학생들이 조금 더 자유를 얻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다소 수평적인 관계가 형성되나 완벽하게 수평적이거나 학생들이 방목하는 형식으로 완벽하게 능동적인 건 아니다. 그러나 GTM보다는 덜 수동적이고 그것은 선생님이 디렉터의 역할을 한다는 거에서 우리는 덜 수동적이라는 역할을 하는 거지 능동적이라고 결론 지을 수는 없다라고 결론 내릴게요. 이해되시죠? 3번. What are some characteristics of the teaching learning process? 자, 교수 학습의 그 절차,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가?
라고 적혀 있어요. 읽어볼게요. Teachers who use the DM believe students need to associate meaning with the target language directly. 저 여기 별표 치고 시작할까요? 예, 우선 별표 하나 치고 시작합니다. 네, 별표 하나 치고 시작해요. 자, 밑줄 그어볼게요. 나 빨간색. 밑줄 그어볼게요. associate, linking 한다는 뜻이라고 했어. association, link가 쉬운 단어예요. associate은 연결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meaning with the target language directly.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 뭐? directly요. directly. 아시죠? 자, 다시 한번 한국말로 여러분 적어드릴게요. 어떻게? 다이렉트 메서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죠? 한국어 쓰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게 지식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한번 번역해서 해요. 연결시켜요. target language. 자, L2의 형태와 form. L2의 의미, meaning. 맞죠? 사이에 직접적 연결 만들기. 사이를 직접적으로 연결. 누구의 도움을 거치지 않아? L1의 도움 없이. 무슨 말인지 알죠? L1의 도움이 들어오면 너네처럼 지금 내가 이거를 한국어로 다 번역해주면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지금 인다이렉트란 말이야. 근데 이게 지금 L1의 도움이 없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이렉트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목표가 뭔데? 의미와 형태를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 L1이 중간에 개입하면 안 돼.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TREE라는 단어를 딱 보면 머릿속에 그냥 나무로 안 가고 그게 머릿속에 나무 이미지가 떠오른다든지 CLOUD cloud라는 걸 보면 그냥 머릿속에서 구름 이미지가 떠오른다든지 아니면 하늘에 있는 구름을 보면 영어 클라우드가 떠올라요. 이렇게 된다든지 아니면 책상에 있는 책을 보면 book 이게 바로 떠올라. 책이네? 책은 영어로 book 이게 아니고 왜? 생각을 지금 영어로 하고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영어가 바로 떠오르는 거. 의미를 봐도 어떤 이미지를 봐도 그 형태가 바로 떠오르고 형태를 봐도 그 의미가 바로 떠오르는 거. 그런 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 In order to do this. 이렇게. 여기서 this가 뭔데? 다이렉트 링크를 만드는 거. 무슨 말인지 알죠? When the teacher introduces a new target language word or phrase. 자, 단어나 형태를 도입을 할 때, 소개를 할 때 바로 이게 뭔데? 단어나 소개되는 단어나 이게 바로 뭐예요? L2 폼이란 말이야. 이게 바로 이게 L2 폼이라고. 단어나 phrase, 단어나 구절 이게 바로 L2 폼이에요. He demonstrates its meaning. meaning 나왔죠? 이게 뭐예요? L2 meaning이에요. Through the use of realia. realia는 뭐예요? 실물이라고 그랬죠? Pictures or pantomime. 자, 실물을 쓰거나 그림을 쓰거나 이미지를 쓰거나 아니면 판토마임을 통해서 뭔가를 한다. 판토마임 플러스 뭐라 그랬어요? 데몬스트레이션, 데모 알죠? 데몬스트레이션, 시연. 즉, 이거는 왜 쓰는데? 얘들아, 색깔이 좀 난해하네. 이거는 왜 써요? L1을 안 쓰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 L1 대신에. 이해가 돼요? 이거는 L1 대신 쓰는 거야. 이런 거. realia, pantomime, 뭐 이런 거 있잖아. 지금 주황색으로 하는 거. 이거 왜 써? 너무 길어졌다. 이거 왜 써? L1을 지양하기 위해서. L1 대신. 알지? L1을 지향하기 위해서 L1 대신 사용하는 게 이런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계속할게요. He never translates it into the student's native language. 바로 여기서 딱 나오죠. 얘 빼박이잖아. Never translate. 안 해요. 뭐를 안 해요? Never translates it into the student's
native language. L1을 사용하지 않는다. 똑같은 말이야. Students speak in the target language a great deal. 굉장히 많은 타이밍을, 굉장히 많은 부분을 타겟 랭귀지를 사용하고 and communicate as if they were in a real situation. 네. communicate as if they were in a real situation. 진짜 그 실제 상황에 처한 것처럼 한다. 타겟 랭귀지만 사용한다. 계속 똑같은 맥락이에요. 계속 읽어볼게요. In fact, the syllabus used in the direct method is based upon situations. 그래서 각각 상황에 기반한 영어 학습이다. 이 말은 상황 기반 영어 학습. 생활 밀착형이라는 게 다시 한번 드러나죠. 상황에 기반해요. 생활 밀착을 시켜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For example, one unit would consist of language that people would use at a bank, another of the language that they use when going shopping. 챕터별로 1번 at the bank, 2번 going shopping 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at the department store 막 이렇게 or topics 혹은 주제. 됐죠? 생활 기반, 상황 기반 영어 학습. 또 뭐요? 주제 기반 영어 학습. 생활 밀착. 우리 교과서 챕터에서 미국의 지형을 알아본 거, 미국의 지리를 알아본 거, 그게 바로 토픽이잖아요. 우리의 샘플은 지금 토픽을 기반한 그것이 나왔고 어떤 다른 데에는 이런 상황에 기반한 것도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둘 다 특징이 뭐야? 생활 밀착형, 생활 밀착형. 계속요. Grammar is taught inductively. 예, 그래마는 inductively 어떻게? 귀납적으로 가르쳐진다. 귀납적으로. 귀납적이란 뜻 아세요? 솔직히? 철학 시간에 배우지 않아요? 귀납은 뭔데? 논리적인 그거에서 막 예제를 바탕으로 예시를 바탕으로 내가 어떤 원칙을 뽑아야 되는 거지. 백조 그런 거 많잖아요. 백조는 하얗다. 오늘 백조 1을 봤어. 백조 1이 흰색이야. 내일 백조 2를 봤어. 백조 2도 흰색이네. 백조 3을 봤어. 백조 3도 흰색이야. 내가 지금까지 본 수백 마리의 백조는 다 하얘. 그래서 결론은 뭐야? 백조는 하얗다.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건 언제 거짓이 된다? 까만 백조, 하얗지 않은 백조를 하나만이라도 보면 그건 거짓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까만 백조 그 얘기는 제기고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그 논리적인 학습이 논리적인 프로세스가 예시를 많이 접하고 그 예시에서 문법을 도출하는 거, 원리를 도출하는 거. 그게 바로 뭐다? 인덕티브 문법 학습이다 이 말이에요. 됐죠? 디덕티브는 반대하기로 했죠. 여기서 여러분 앞에 돌아가서 복습하셔야 되는 거는 연역적 학습과의 차이. 반드시 중요합니다. 연역적 문법 학습. 이거 영어로 deductive instruction or deductive grammar learning 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내가 이거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알아? 일단 제가 중간기말고사에 이게 시험범위에 들어가면 귀납적, 연역적을 중간기말에 안 내본 적이 없어요. 또 뭐가 중요한지 알아요? 임용고시 희망생들 잘 들어요. 이거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왔어요. 임용고시에. 다음 교사가 귀납적 문법 학습을 썼는지 연역적 문법을 썼는지 분석해가지고 귀납적으로 썼을 경우 연역적이 안 썼다고 비판해야 되고 연역적으로 썼을 경우 귀납적으로 안 썼다고 비판해야 되고. 근데 딱 트렌드를 봐봐요. 귀납적 문법 학습이 요즘의 트렌드겠어요? 연역적 문법 학습이 요즘 트렌드겠어요? 맞춰봐. 귀납적 문법 학습이 요즘의 영어교육 트렌드다. 손 들어보세요. 연역적 문법 학습이 요즘 그거의 트렌드다. 손 들어보세요. 예, 한 명도 없네요. 연역적 문법 학습이 트렌드라고 손 들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귀납적 문법 학습은 우리 학생들 55명, 56명인데 한 37명 정도 손 들었습니다. 나머지 20명은 뭐죠? 늘 있는 그 나머지 20명은 이도저도 아닌? 여러분, 지금의 트렌드는 귀납적 문법 학습이에요. 학생들에게 예시를 많이 주고 스스로 도출하게 하는 거, 학생들이 귀찮은 거, 그게 요즘의 트렌드예요. 그래서 GTM에서는 연역적으로 쓰였어. 연역적 문법 쓰였어. 그럼 GTM은 뭐야? 지금 우리가 영어 교수법에서 강조하지 않는 트렌드잖아. 그러니까 GTM에서 나오는 그 every single 교수의 테크닉 있죠. 그리고 every single 교수의 뭐랄까 어떤 스트래터지. 그 중에 현재 권장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보면 돼요.
반면에 DM은 이것도 완벽한 메서드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것도 역사와 전통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 안에도 하자가 많아요. 철학적으로 잘못된 어프로치가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GTM의 최대 약점이 뭐였어요? 의사소통 기능을 신장시킬 수 없다라는 거였죠. 맞죠? 근데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왜? GTM의 태생이 그러니까 책을 읽기, 뭐 라틴어, 책을 읽기 위함이었어요. 태생이. 몇 세기 막 이럴 때, 그러니까 영어가 프랙티컬한 랭귀지로 떠오르거나 아니면은 불어를 배워가지고 당시 이제 세계 몇 차 대전 이전에는 불어가 메이저 언어였다 그러잖아요. 불어를 배우고 싶어. 그 나라에 소속되고 싶어. 그런 태생으로 이게 GTM이 생겼던 게 아니고 당시에 이제 문자를 좀 한다는 그 십몇 세기 막 이럴 때에 그 라틴어를 배워가지고 책을 좀 읽고 책을 쓰고 그리고 어떤 역사의 흔적을 남기고 그런 진짜 뭐랄까 선조들의 그런 것 때문에 생겼기 때문에 그게 애초부터 태생 자체가 의사소통 기능을 목표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시대가 갈수록 이제 의사소통이라는 것이 외국어에서 중요하게 생기게 되고 그래서 뭐가 생겼냐면 DM이 탄생했다 이 말이죠. 의사소통 기능을 신장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DM의 태생은 뭐를 위한 거야? Oral Proficiency 그리고 Communication 이게 바뀌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잘 아시면 여러분이 나는 이거는 애초부터 그런 걸 목표로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하다. 이거는 그거를 목표로 한 거였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라는 그런 판단이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판단이. 아시겠죠? 네, 요거는 제가 지우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요거는 제가 이렇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됐죠? 자, 계속할게요. That is, the students are presented with examples and they figure out the rule or generalization from the example. 바로 이 말입니다. 즉, 인덕티블리하고 요거 있잖아, 요거. 요게 무슨 뜻이야? 그 다음에 나올 말이 바로 이것의 부연 설명이다, 이 말이지. 즉 무슨 말이야? The students are presented with examples. 자, 예시, examples 보여주고 figuring out the rule or generalization from the examples. 아까 제가 한 말이잖아요. 예시를 보여줘요. 문법을 도출해요. Figuring out the rule 도출하는 거. Generalization 일반화하는 거. 일반화. 룰 generalization 한다는 거죠. 일반화. Add an explicit grammar rule. 자, explicit grammar rule may never be given. 자, explicit grammar rule은 never be given. 절대로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 그럼 이거는 지금 있잖아, 얘들아. explicit grammar rule이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건 뭐야? deductive grammar learning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inductive grammar learning이 아니고 뭐다? deductive grammar learning에서는 이거를 행한다 이 말이잖아. 아까 디덕티브 인스트럭션 요거 똑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해요. 왜냐면 여기서 나타낸 인스트럭션은 인덕티브, 디덕티브가 붙으면 다 그래마에 대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deductive grammar learning 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deductive grammar learning이기 때문에 이거는 DM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문법 교육 방식이야. 대신 어디서 사용돼? 누가 사용해? GTM에서 주로 사용되는 문법 교육 방식이다. 이렇게 알아놓으면 돼요. 양분됩니다. 인덕티브는 누구? DM에서 사용되는 문법 교육 방식. 디덕티브는 뭐? GTM에서 사용되는 문법 교육 방식. 따라서 explicit grammar rule이라는 것도 문법을 바로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명시적으로. 그거는 뭐다? 디덕티브다. explicit grammar rule이 주어지지 않는 것은
inductive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아시겠죠? 자, 다음. Students practice vocabulary by using new words in complete sentences. 자, 그래서 학생들이 연습합니다. vocabulary by using, 사용함으로써 new words in complete sentences. 그래서 fill in the blank에서 그거를 사용해 봄으로써 vocabulary를 어떻게 practice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그 학생들이 스스로 문법을 도출해야 되는 수업이 인덕티브고 그것은 DM에서 나타났어요. 학생들이 문법을 스스로 도출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가르쳐줘. 하나하나. 그거는 디덕티브고 그것은 GTM에서 나타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하나씩 적을까요? 최대 약점은 미함. 그 다음에 문법 교수 방식 한번 그래도 제가 적어주고 갈게요. 주요 문법 교육 방식은 이게 연역적이라 그랬어요. 연역적 여러분. 나중에 되면 있잖아요. 지는 한국말로는 연역적이라고 적어놓고 밑에다가는 디덕티브 안 적고 인덕티브 적어놔. 그 틀리면 안 돼. 둘 중에 하나라도 한국말이 틀리거나 영어로 틀리면 틀리는 거야 그거는. 됐죠?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억을 해놓고 특히나 여기요. 중요합니다. 4번. What is the nature of student-teacher interaction? 자, 학생과 선생님 간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 성격은 뭘까요? What's the nature of the student-student interaction? 여기도 학생과 선생님 간, 그리고 학생과 학생 간. The initiation, 시작하는 거 of the interaction goes both ways. 그래서 양방향 의사소통이 나름대로 일어난다. 양방향. 즉 누가 시작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시작할 수도 있고 학생이 시작할 수도 있고 양방향. 양쪽에서 모두 의사소통 시작 가능. 맞죠? 맞죠? 먼저 시작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From teacher to students and from student to teacher. 맞죠? Although the letter이라는 거는 뭐예요? 후자라는 것은 요거 말하는 거예요. Often teacher directed. 뒤에 있는 것도 주로 선생님이 시작하긴 하지만 선생님에 의해서 이렇게 지도되긴 하지만 이끌리긴 하지만 students converse라는 거는 conversation의 동사형입니다. 명사는 명사형은 conversation이고 이거는 대화하다. 그래서 이거 뜻은 대화하다. Students converse with one another as well. 학생들도 스스로 서로 대화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네요. 됐죠? 자, 그래서 앞서서 GTM하고 다른 점은 뭐예요?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 거의 없어요. 그 수업은. 의사소통이라서 상호작용 할게요. 상호작용. 이 수업은 학생도 먼저 상호작용을 시작할 수 있고 선생님한테 이렇게 요청할 수 있고 또 선생님도 학생들한테 먼저 시작할 수 있어요. 또 학생끼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모든 방향 통행이 열려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lthough the letter is often teacher directed라는 점에서 어떤 게 보여요? 대부분의 경우 student teacher의 인터랙션 상호작용은 선생님에 의해서 유도된다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아까 여기요. 이거 티처의 롤이 디렉터라는 거 생각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less passive이지 그냥 very active 이게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티처의 롤이 디렉터인 거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요. 5번. How the feelings of the students dealt with. 학생들의 감정과 기분은 어떻게 다루어집니까? 자, 여기서 이 문장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There are no principles of the method which relate to this area. 즉, 이건 뭐예요? out of 안중이라는 거예요. 안중이 없어. 감정, 휴머니즘, 인간주의, 박애주의, 인간 존중 사상 이런 것들이 개념화 되기 이전의 교수법들이다 이 말이에요. GTM도, DM도 또 이후에 나올 오디오 링걸 메서드라고 있거든요. 오디오 링걸 메서드 ALM도. 근데 여러분 지금 이거는 몰라도 돼요. 이 세 개는 정말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교수법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주의, 박애주의, 인간 존중 세상 이거는 진짜 신식 개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육 현장에 이런 것들이 도입된 것이 진짜 신식이라고요. 여러분 몇 년 안 살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신식이에요. 근데 당시 이 역사가 오래된 DM이 있었을 때는 이러한 인간 존중 개념이 교실 안에 침투되기 이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no principles of the method which relate to this area.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이 DM은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접근할 기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개념이 생기지 않았었기 때문에. 즉,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될 거는 이런 거 있잖아요. 맛이 없다 이런 말이 있었을 때 이게 두 가지로 해석되는 거 아시죠? 하나는 not delicious 이지만 하나는 맛이 없다고 no taste 무맛이라고 무맛. 그러니까 이거의 경우 이 두 번째 경우로 쓰인 거예요. 이게 아예 없다고요. 이게 없어. 공집합이야. 공집합이란 말이에요. 이 개념이. 학생들을 인간 존중하지 않았다. 그게 아니고 학생들을 비하했다. 그게 아니고 학생들을 핍박했다. 그게 아니고 no taste. 아예 이런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서 GTM이건 DM이건 이거에 대해서 크게 할 말이 없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음, GTM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How is language viewed? 언어는 어떻게 바라봐지는가? How is culture viewed? 자, language와 culture가 각각 어떻게 보여지는가 볼게요. Language is primarily spoken. 맞죠? Not written. 구두로 주로 쓰이는 것이고 글자보다는 구두적으로 더 포커스가 있다. 그러니까 앞에 여기는 DM 포커스죠. spoken이라는 거. written은 누구였어요? 이건 GTM이었어요. 맞죠? 그래서 이거를 GTM 스타일을 부정하고 DM 스타일로 가는 거죠. primarily. primary는 주로라는 뜻이에요. 주로. 중점적으로. 중점적으로라는 뜻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도 있지만 또 이제 문자리 있잖아. 그 내면의 의미를 같이 보도록 해. spoken, primarily spoken이라고 했지. language is primarily spoken, not primarily written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수업에서 spoken만 했다는 뜻이 아니야. 수업이 100이면 70 정도는 spoken하고 30에서 20 정도는 written 할 수도 있어요. primarily not written이라는 거지 language is not for writing 이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중점적으로는 spoken이지만 written에 봤을 때는 spoken이 아주 우세하다 이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죠? Therefore, students study common everyday speech in the target language. 네, 생활 밀착형 언어를 많이 배웠다. They also study culture consisting of the history of the people who speak the target language. 자, 그래서 그 민중의, 그 민족의, 그 국민에게 전체적으로 반영된 어떤 문화를 많이 배운다. The geography of the country or countries where the language is spoken and information about the daily lives of the speakers of the language. 이게 다 예시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굉장히 생활밀착형 언어이고 또 생활밀착형 주제이고 또 생활밀착형 문화가 침투되어 있는 그런 요소들을 배운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랭귀지라는 것은 과거에는 어떤 엘리트들이 사용하는 문자적으로 적힌 그것이 언어로 봐졌다면 지금의 언어는 굉장히 발화 위주고 생활에 녹아있는 언어를 배우는 게 여기서 보여지는 목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번. What areas of the language are emphasized? 알죠? Four areas 있죠. Reading, speaking, listening, writing. 맞죠? What language skills are emphasized? 자,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물론 vocabulary is emphasized over grammar. 어휘가 중요하다. 어휘를 많이 알수록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The work of all four skills, reading, writing, speaking, and listening, 이거 네 개를 다 한다 이 말이에요. occurs from the start. 초반부터 이건 다 해요. 선생님 아까 전에 not written?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이야. primarily not written이라는 거지. language is not written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writing을 한다니까 from the beginning부터. 그렇지만 중점은 많이 안 둔다 이 말이죠. 자, oral communication is seen as basic. 그래서 여기서 가장 포커스를 두고 다루어지는 거는 이거 두 부분이겠죠. focused, highly focused.
반면에 이 두 개는 중요하긴 중요하나 이만큼 포커스는 아니고 이거랑 비교했을 때는 less focused. 됐죠? Thus, the reading and writing exercises are based upon what the students practice orally first. 자, oral first, writing second예요. 이해하세요? 저 적어드릴게요. oral communication에서 주로 쓰이는 스킬 두 가지 뭐다? speaking and listening. 이거가 우선이고 written communication에서 주로 쓰이는 게 뭐예요? reading and writing이죠. 그래서 얘네 둘이 누가 더 중요합니까? 라고 나왔을 때 누가 더 중요합니까? 라고 나왔을 때 누가 더더욱 중요하다? 위에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거. 이게 더더욱 중요하다라고 제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더욱 중요하다. 요것도 중요하나 밑에 reading and writing도 중요하나 이거를 first 우선적으로 가르치고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가르치고 아시죠? 이 부분 우선적으로 가르치고 밑에 있는 이 부분은 어떻게? second or secondary. 자, primary 반대말 secondary야. first, second, primary, secondary. 됐죠? 서로서로 반대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도 가르치긴 가르치나 first로 하는 거는 orally first다. 이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다시 한번 pronunciation 나옵니다. Pronunciation also receives attention right from the beginning of the course because better communication, better conversation을 위해서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휘와 발음. 그래서 스킬 중에 중요하게 여겨진 스킬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speaking하고 listening이고 또한 언어적인 요소 중에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언어의 요소 세 가지가 있다고 칩시다. 문법이 있고 어휘가 있고 발음이 있을 때 DM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은 어휘와 발음 요거다 이 말입니다. GTM에서는 뭐였어요? 문법 강조했죠? 어휘도 강조했어요? 발음 강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읽기는 있지만 이 컨버세이션이 없기 때문에 주로 읽고 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건 강조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DM. 이거는요. 위에 이 두 가지는요. GTM이라고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파란색으로 해야겠다. 네. 문법 어휘는 GTM, 어휘 발음은 DM. 자, 그래서 더욱더 강조했던 거. 됐죠? 됐죠? 근데 이제 문법 같은 경우는 여기도 vocabulary is emphasized over grammar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머를 안 가르쳤다는 게 아니야. 그래머도 가르치긴 가르쳤어요. 여러분 생각나시는 법칙 있죠? 무슨 방법으로? inductive. 문법을 inductive instruction으로 가르쳤던 거. 가르치긴 가르치나 미약하게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미약하게. 이건 요렇게 해놓을까요? 다 가르치긴 가르쳐요. 네, 여러분. 그림이 네, 다 가르치긴 가르치나 more focus는 어디에? 여기에. 여기에 more focus가 있다 이 말이에요. 됐죠? 됐죠? GTM에선 발음 진짜 안 했어요. I1 밖으로 나가 있잖아. 문법하고 어휘는 되게 빡세게 해. 왜냐면 책을 읽고 써야 되니까. DM에서는 세 개 다 해. 큰 동그라미 세 개 다 해. 그 중에서도 more focus는 어휘하고 발음이야. 왜냐면 for good communication에 이게 두 개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됐죠? 8번. What is the role of the student's native language? 자, 학생의 native language는 어떤 역할이 있나요? 역할이 있어 없어? 없지. 쓰면 안 되는 역할이 있어 사실. should not be used. 사용되면 안 된다. 왜냐면 뭐를 방해하니까? direct association.
뭐를 위해서? For direct association between L1 form and L1 meaning. 요거를 위해서. 됐죠? 안 사용된다. How is evaluation accomplished? 평가는 We did not actually see any formal evaluation in the class we observed. Formal instruction 어떤 시험 같은 거예요. 시험 같은 것이 아까 시험 중에는 시험 같은 것들이 시험이나 평가가 어떤 형식적인 시험이나 평가가 나타나지 않았다. However, in the direct method, students are asked to use the language not to demonstrate their knowledge about the language. 자, using the language. demonstrating their knowledge about the language. 자, 데몬스트레이션 나와가지고 또 막 시연하다. 이거 지금 또 아까 저 티칭 선생님이 하던 거하고 헷갈리지 말고 이게 아니고 이거는 뭐를 보여준대? 그 언어에 대한 지식을 보여주는 거고. 이거는 언어를 사용하는 그 자체를 보여주는 거. 어느 게 더 중요해요? 난 이 언어에 대해서 이만큼 알아요. 이건 부사고요. 부사는 동사를 꾸미죠. 네, 이거는요 형용사인데요. 형용사는 명사를 꾸미죠. 여기는 그래서 명사 자리죠. 그래서 여기는 이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언어의 지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Demonstrating my knowledge about the language. 이거는 아까 제가 한 것처럼 언어를 분석할 수 있는 지식이에요. 이게 언어에 대한 지식을 demonstrating, 보여주는 거예요. Using the language는 언어를 직접 사용하는 거고 네이티브 스피커는 언어를 사용하는 거 이거를 잘할까요? 아니면 언어를 분석할 수 있는 지식을 보여주는 걸 잘할까요? 앞에 걸 잘해요. 네이티브 스피커는 언어를 분석할 수 있는 지식이 거의 없어요. 예, 너 한국말 분석 한번 해볼래? 포기하게 될걸? 그 분석할 줄 몰라도 내가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문법에 맞는 말만 나온다라는 게 안 신기해요? 근데 우리는 영어는 어떻게 해요? 분석은 할 수 있는데 입에서 나오면 다 ungrammatical한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반대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추구하지 않고 이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They are asked to do so using both oral and written skills.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말할 때도 그렇고 글 쓸 때도 간단한 글을 쓸 때도 그렇고 항상 사용하는 거 위주로서 수업 중에 뭔가 평가가 나타나게 돼요. For example, the students might be interviewed orally. 예를 들어서 인터뷰하기 by the teacher or might be asked to write a paragraph about something they have studied. 뭔가를 쓰는데 그들이 공부한 무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써 일기 쓰기 같은 거 그런 거 써보는 거. 그래서 항상 사용하는 것이 using the language가 이 evaluation에서는 포커스가 되고 있는 거죠. using the language and 한 번 더 using the language. 이해되시죠? 마지막이에요. How does the teacher respond to students' errors? 학생들의 에러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합니까? The teacher, employing various techniques, 다양한 전략을 쓰면서 선생님은 tries to get students to self-correct, 자가 수정을 유도합니다. 맞죠? 왜냐하면 자가 수정을 할 때 언어학습이 더 잘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수정을 해줘요. DM에서도 DM은 수정을 해줬고 저기도 마찬가지잖아요. GTM에서도 수정을 하긴 했죠. 근데 자가 수정이 아니고 선생님이 고쳐주거나 아니면 다른 학생한테 물어봐가지고 올바른 말이 나올 때까지 계속 그 요청을 하거나 맞죠? 그렇게 했죠. 이거 왜?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죠? 예,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10가지를 했습니다. 짧은 그 두 쪽이었지만 내용이 굉장히 덴스해요. 그래서 이걸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DM에 대해서 상기시키고 이제부터 이제 개수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메서드의 개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앞에 있는 메서드하고 뒤에 나오는 메서드 또 이후에 나올 메서드들끼리 굉장히 비교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서 어떤 포커스를 가지고 있는지 한 몇 가지 더 배운 다음에 제가 한번 비교 분석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볼게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그것도 따로 한번 준비해 볼 테니까 그때 또 지금 2개밖에 안 배웠기 때문에 비교가 너무 쉽잖아요. 여기까지는 다 좋아요. 다 좋아. 한국사 시험 쳐봤죠? 한국사 시험 쳐보셨어요? 그러면 선사시대까지는 맨날 잘 알지. 예? 고조선까지 잘 알지. 맞지? 그 다음부터 이제 고려시대부터 사람 죽어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앞에 2개 배우면 다 잘해요.
다 잘하는데 뒤에 이제 개수가 늘어나면서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타이밍도 뒤에 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하는 대로 복습하셔서 예, 그 꾸준히 그 주차별 학습에 맞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번 영상 수고하셨습니다.